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대한민국 조선업계, 그중에서도 빅3죠.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에 대해 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25년 8월 가장 최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당신만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네, 이 자료들에는 각 기업의 현재 상황, 또 최근 실적부터 시작해서요. 요즘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랑봉투법 이야기, 그리고 글로벌 경쟁 구도는 어떤지, 또 하반기 전망까지 정말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당신이 이 기업들의 핵심적인 상황과 또 잠재적인 변수들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핵심만 딱 뽑아서 전달해 드리는 것이 오늘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현재 상황부터 좀 보면요. 이 세 기업은 세계 조선 시장의 최상위권에서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죠. 뛰어난 기술력은 물론이고 엄청난 규모의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앞으로 몇 년치 일감을 미리 계약해둔 그 규모를 말하는 건데요. 정말 놀라운 점은 이 3사의 합산 수주 잔고가 무려 200조 원을 넘어섰다는 사실입니다. 아, 200조 원이요? 네. 그러니까 경쟁사들이 막 수주 경쟁에 힘쓸 때 이들은 이미 향후 한 10년에서 4년 정도, 이 정도는 안정적인 수익 기반 위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니까요. 상당한 경쟁 우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말 주목할 만한 점은요. 2024년에 드디어 이게 무려 13년 만이라고 하던데 3사 모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긴 시간이었죠. 네, 정말 긴 터널이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보면 HD현대중공업은 영업이익이 1조 4천억 원, 이게 전년 대비 408% 증가한 수치고요. 삼성중공업은 6,500억 원, 116% 증가. 그리고 하나오션은 4천억 원으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공장 가동률도 보면요. 삼성중공업이 106%, 하나오션 101%, HD현대중공업 98%, 거의 풀가동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13년 만에 동반흑자 전환은 정말 업계에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익성 개선의 그 핵심 열쇠를 좀 들여다보면 역시 그 LNG 운반선 같은 이런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에 집중했던 전략이 주요했다고 봐야죠. 아, 역시 LNG선이군요. 네, 실제로 2024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글로벌 LNG선 시장 점유율은 거의 압도적입니다. 89%에 달하니까요. 89%요? 네, 이런 고수익 선박 중심의 포트폴리오 덕분에 영업이익률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삼성중공업이 8.6%, 하나오션 6.9%, 그리고 HD현대중공업이 5.6%를 기록했고요. 2025년 들어서도 1분기, 2분기 실적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적은 정말 인상적이네요. 근데 요즘 업계에서 그 노랑봉투법, 그러니까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하청 노동자가 파업할 경우에 원청 기업에게도 사용자 책임을 묻고 또 손해배상 책임도 좀 제한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실제 현장, 특히 그 협력사 의존도가 높은 조선업에는 어떤 파장을 가져올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아시다시피 조선업은 수많은 협력업체가 이렇게 참여하는 굉장히 복잡한 수직 계열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현장 인력 중에서 협력사 소속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아, 그렇죠. 네, 대략 직영 인력 대비 한 4배 정도? 그 정도로 많다고 보는데요. 따라서 하청업체에서 만약에 파업이 발생하면 이대 원청의 생산 라인이 멈추거나 아니면 선박 인도 지연 같은 문제로 그냥 직결될 위험이 상당히 커지는 거죠. 납기 지연. 네, 납기가 지연되면 당연히 위약금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최근에 그 경제 6단체가 법 시행 유예를 요구한 것도 바로 이런 배경 때문이고요. 또 HD현대 노조의 총파업 예고로 인해서 특정 해외 프로젝트, 그 마스가스 프로젝트라고 하죠. 그 진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아, 그런 일도 있었군요. 네. 결국 이 정책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최소화할 것인가 하는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생긴 셈이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시야를 좀 더 넓혀서 글로벌 경쟁 환경은 좀 어떤가요? 한국이 물론 LNG선이나 드릴십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에서는 기술력으로 앞서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그 LNG 운반선 점유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9%고요. 해양 시추 설비인 드릴십도 한 80% 수준으로 이런 첨단 고가 선박 시장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이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전체 선박 건조량, 그러니까 물량 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공세가 정말 매섭습니다. 아, 중국이요? 네.
2024년 8월 기준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면 중국이 약 75%를 차지하는 반면에 한국은 한 16% 수준으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2022년에는 30%였는데 계속 줄어드는 추세죠. 75%대 16%? 점유율 수치만 보면 차이가 꽤 크네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걸 좀 큰 그림에서 보면요. 한국은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수익성 높은 선종에 집중하는 말하자면 질적 성장 전략을 펴고 있고요. 반면에 중국은 가격 경쟁력하고 또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전체 물량을 늘리는 이런 양적 팽창 전략을 구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질과 양의 대결이군요. 그렇죠. 2025년 하반기를 좀 전망해 보면 전 세계적인 신규 선박 발주량 자체는 약간 주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계속 말씀드린 그 200조 원의 막대한 수주 잔고 덕분에 한국 조선 3사의 안정적인 실적 흐름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영업이익률도 아마 7%대 중반까지는 추가로 개선될 여지도 좀 있고요. 그렇다면 위험 요인과 기회 요인을 좀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위험 요인으로는 역시 앞서 논의된 노랑봉투법 시행에 따른 그런 불확실성, 그리고 혹시 모를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 또 중국과의 지속적인 경쟁 심화,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겠고요. 네. 반면에 환경 규제가 계속 강화되면서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아주 분명한 기회 요인입니다. 그리고 또 미해군 함정 유지보수 사업, MRO라고 하죠. 이런 거나 방산 부분 수주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봤을 때 당신께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약을 좀 해보자면 한국 조선 3사는 정말 오랜 부진을 딛고 아주 인상적인 실적 개선을 이뤄냈고요. 막대한 수주 잔고를 통해서 앞으로 몇 년간의 안정적인 성장을 거의 예약해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노랑봉투법이라는 어떤 내부적인 정책 변수, 그리고 중국과의 아주 치열한 글로벌 경쟁이라는 외부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막대한 수주 잔고가 분명히 몇 년간의 확실한 일감을 보장하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단기적인 어떤 정책 변화나 아니면 일시적인 발주량 감소 같은 요인들이 한국 조선 3사의 장기적인 경쟁력, 특히 그 차세대 친환경 선박 기술 리더십이라는 이 큰 흐름에 근본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담신께서도 이 부분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깊이 있는 분석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